자, 오늘은 뭐죠? 여기 와 나오나? 내가 이걸 봐야지. 단원 연계형 문항예시 알아보기 해서 크게 네 문항을 좀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됐죠? 오늘 네 개는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이 원래 3월달하고 5월달에 쳤던 시험 중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오늘 얘기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료에서 어떤 자료가 제시됐을 때 그 자료가 해당되는 단원이 있죠. 그리고 보기에서 주어지는 어떤 내용이 어느 단원에 속하는가 라고 할 때, 예전에는요 2015 개정 전까지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크게 단원을 벗어나는 케이스가 한두 개 정도, 많아야 두 개, 대부분은 그냥 한 문장 정도가 갑자기 딴 단원에 있는 걸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엮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대략 이제 좀 저하고 수업을 해 보시면서 이제 느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해양 단원하고 기상 단원이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대놓고 해양 기상이 붙어 있잖아. 원래가 물과 공기는 상호작용이 되게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상 문제를 냈을 때, 일기도를 냈을 때 밑에 보기에는 해류를 물어볼 수 있는 개연성이 대단히 크죠. 그죠? 그런데 2015 개정 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유달리 이 고체지구, 뭐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경화여고 입장으로 얘기하면은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뭐 단원이 인접해 있어서 같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뭐 서로 막 떨어져 있는데 막 마구잡이로 섞이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문항 4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동시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좀 연습했던 문항을 보면서 분석하고 연습을 했던 거는 좀 내용 체계와는 조금 상관없이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 어디에 좀 해당되는가를 찾는 연습이었다면, 오늘부터 해서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 모의고사에서부터 해서 수능까지 주로 최근에 2015 개정이 되면서 나오기 시작한 문항들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 포함된 요소가 요런 걸 좀 건드리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한 개념도 같이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한 4개 정도만 뽑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가지가지 한다. 자, 예시문항 1. 그림은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륙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좀 머릿속에 일단 첫 문장을 보고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7100만 년 전이면요, 언제게? 중생대예요. 여기 일단 하나 떼야 돼요. 중생대 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도 대륙은 원래 어디 있었냐면 남반구에 있었습니다. 쉽게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붙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얘가 중생대 말부터 뭐 했다? 북상을 좀 유달리 요 판의 이동이 심했다 이 말이죠. 북상을 해서 신생대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북반구로 넘어와가지고 신생대 중에 누구랑 꼬라박았다? 유라시아하고 꼬라박으면서 뭘 만들었다? 히말라야라고 하는 바로 충돌형 습곡산맥을 만들어냈다.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충돌형 습곡산맥을 만들어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교과서상으로 생각해 보면 초반부에
판구조론의 뭐 등장 배경 이딴 거 쭉 하다가 실제 대륙 이동이 분포가 어떻게 되냐 그 단원에 대한 내용을 묻는과 동시에 7100만 년 전이라는 게 우리는 무슨 시대인 걸 알아요. 지질시대라는 걸 아니까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건드릴 수도 있겠네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7100만 년 전에서 5500만 년 전이면 대략 몇만 년 전이죠? 몇만 년 간격이죠? 7700에서 5500 빼면 얼마나? 1600이에요? 아닌데. 아, 맞네. 네, 1600이죠. 그 다음에 3800만에서 1000만을 빼면은 2800만입니까? 그러면 A하고 B의 시간 간격은 누가 더 크다? A가 시간이 더 많이 걸렸죠? 근데 수평 이동 거리는 누가? B가 훨씬 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는 거는 뭐 속력, 속도의 일반적 개념은 결국 시간분의 거리가 됩니다. 그죠? 요 문제의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거는 태풍에서도 엄청 많이 쓰일 수 있고 기상할 때 위치 푹푹 찍어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시간은 길고 거리는 짧죠. B보다. 근데 B는 A보다 시간은 짧은데 거리가 훨씬 길어요. 맞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속력을 언제 더 빨리 움직였는지 B 시기에 좀 더 빨리 움직였다는 걸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짚어 내려오는 동안 우리가 나올 만한 거를 지금 꾹 짚은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이 옆에다가 이 빈 여백에다가 각 요소별로 뭐를 물어볼 수 있을지 자기가 한번 추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기억을 봅니다. 기억해 보니까 1000만 년 전에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는 수렴형 경계가 존재했다. 1000만 년 전이면 이제 거의 와가지고 갖다 꼬라박은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수렴형 경계 만들어졌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문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뭐 이 정도야. 니은. 인도 대륙의 평균 이동 속도는 A 구간보다 B 구간에서 빨랐다. 맞죠? 오케이.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네. 근데 디귿번.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에서 생성된 암석들의 뭐는 요 얘기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대단히 하고 싶은 얘기. 바로 지구자기장 3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그러니까 이게 책에도 약간 언급은 되는데 본격적으로 안 다루고 그런데 모의고사에서는 자꾸 간헐적으로 다루는데 공통점을 제가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 좀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구자기장 3요소는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고지자기 때문에 나와요. 뭐 때문에? 고지구자기. 그럼 고지구자기가 어디 나왔는지 기억납니까? 첫 번째 일단 해저 확장설에서 그죠? 이게 지자기 극이 역전될 때 자기장 고지자기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요. 항구조 운동이 이제 등장했다 했을 때 윌슨이라는 사람이 고지자기 위치를 가지고 두 대륙이 현재처럼 떨어져 있을 때는 이게 지자기 위치가 마치 두 곳인 것처럼 나타났는데 걔네들을 쭉 얼추 연결하다 보니까 대륙이 어떻게 돼 있더라? 모여있는 꼴이 되더라. 바꾸어 얘기하면 예전에는 대륙이 모여 있었다라는 게 설명이 되더라 이 말이죠. 시기별로. 그래서 고지자기라는 측면 때문에 약간 지자기 3요소에 대한 게 계속 언급이 되고는 있었어요. 분명히.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원래 고지자기는 고지자기뿐만 아니라 하여튼 지구자기장에 대한 내용의 본 내용은 지구학 1이 아니고 지구학 2입니다. 2에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여러분들하고 1학기 중간고사 진도를 나갈 때 굳이 지구자기 3요소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될까? 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근데 여전히
모의고사가 아직 시범적 단계는 맞아요. 아직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은 진짜 오락가락 할 수 있거든요. 오락가락 하는데 자꾸 지속적으로 언급이 간헐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건드리기는 뭐하고 본격적으로 건드리자니 시간이 아깝죠. 본진도 나가기도 바빠 뒤지겠는데. 안 그래요? 우리 그리고 본인 수업 시간에 엘리뇨 할 때도 거기 보면 연안영승에 대한 원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전향용 효과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에크만 수송이라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그림은 에크만 수송인데 툭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냥 그 안에서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연안영승이 요래 일어나. 그러니까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하냐면 확실하게 출제 방향이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기준을 안 준 상태에서 가르치는 쌤들한테 너 원래 요래 애매하게 주면은 최대한 가르쳐 주니까 뭐 그럼 나중에 우리가 내보고 냈다가 반발이 심하면 뭐 치우면 그만 뭐 이런 식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전부 다. 그러면 일단은 나올지 모르는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좀 최소화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됐습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뭐가 초토화가 돼요. 일단 제목은 이렇게 지구자기장. 그럼 지구와 원의 요소로 보면 지구자기장이라는 거는요. 뭐가 있고 고지구자기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러면 이 흔적은 전부 어디에 남아있느냐? 대부분 암석 속에 남아있습니다. 어디 남아있다고요? 근데 암석도 세 종류지 그나마 지구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두 종류 배워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이에요. 이 중에서 실제로 이제 암석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신선한 암석은 화성암이에요. 그냥 마그마 상태였다가 팍 굳으면 모든 요소가 어떤 변질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마그마 상태일 때는 안에 있는 자철성이나 이런 놈들이 퀴리 온도 이상이기 때문에 자성을 잃어버려요. 그냥 막 지 맘대로 움직이다가 거의 굳을 때쯤 되면 퀴리 온도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당시에 자기력선 방향으로 이제 자석의 힘을 찾아가지고 나침판이 지멋대로 고장나 있다가 온도가 내려가서 나침판이 재기능을 하면서 일제히 그 당시에 자기장 방향으로 얘가 쫙 배열을 해요. 그리고 샥 굳어요. 또 하나 절대연령 계산하는 방사성 원소 있죠. 방사성 원소도 초기화가 되는 게 바로 마그마에서 굳었을 때 초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이상적 경우라고 하면 방금 화성암이 탁 식었잖아. 그럼 그 안에는 안정원소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방사성 원소가 몇 개가 됐든 간에 방사성 원소가 100%인 상태. 알겠습니까? 간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얘가 말 그대로 변성도 안 당하고 뭐도 안 당하고 변성도 안 당하고 풍화 침식에 의해서 퇴적암도 안 되고 그냥 화성암으로 쭉 지금까지 유지하면 방사성 붕괴원소는 반감기에 맞춰서 줄어들고 그 딱 비율에 맞도록 안정원소로 바뀌고 지자기는 그때 당시의 흔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얘가 가만히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기장이 변했다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고지구자기의 흔적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일 때? 화성암일 때. 화성암에서 보는 게 정확하다. 퇴적암도 자기장이 있고요. 그 자기장 흔적이 있고 변성암도 있는데 걔네들은 지멋대로입니다. 같은 시대인데도 한 놈은 일로 가리키고 있는데 한 놈은 뭐 이렇게 가리키고 이런 것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우리는 또 현재 자기장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현재 자기장의 흔적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하면 현재 자기장은 나침판을 이용해서 자기력을 파악하는 데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력.
어렵죠. 자기력이. 근데 현재 자기장을 판정하는 3요소가 있어요. 몇 가지 요소? 3요소 일단 쓰기만 할게요. 첫 번째 전자기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각이 있어요. 됐니? 그러면 이 3요소는 이때도 있을까 없을까? 있긴 있어, 알았어. 근데 그때 당시에서 지금으로 오면서 이게 변했을 수 있잖아. 근데 변하는 요소가 실제 자기장이 바뀌어서 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최초에 그 화성암이 만들어졌던 위치에서 얘가 대륙이동 때문에 이동하고 나면 완전히 값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걔는 그 자리에서 측정된 값으로 고정이 돼 있었는데 이동하고 나니까 이동한 지역에 불시될 거는 이쪽 방향인데 얘는 이쪽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었는 거야. 그래서 이동해가지고 일로 와보면 원래 이 위치 이래 돼 있는데 얘는 이래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좀 뭔가 서로 요소가 다르게 보일 수 있죠. 됐어요? 이 중에 우리가 지구학 1에서 내가 보니까 꾸준히 언급되는 놈은 지금 나와 있는 누구? 복각이야. 뭐라고? 복각만이라도 좀 제대로 알자. 억수로 어렵게까지 알 필요는 없다. 어떤 의미인가만 알면 된다. 됐나?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우리가 나침판을 들고 현재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걸 갖다 이렇게 재잖아요. 맞아? 근데 이 나침판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거는 뭐냐 하면 지구가 하나의 자석이라고 보면 자기력선이 나와가지고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 지점마다 뭐가 있냐면 그 자극에서부터 자북극 혹은 자남극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또 이 내부 상황에 따라 실제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전자기력이 실제로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작용하고 있다고요? 그 전자기력에 의해서 나침판이 움직여요. 됐나?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거. 실제로 전자기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 자북극과 자남극이 실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다는 겁니다. 진북진남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 진북진남은 실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진짜 북쪽, 정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본으로 생각하면 모든 경도선이 통과하고 있는 요 두 점 있죠. 그 점이 위에 게 뭐? 진북, 밑에 게 진남이에요. 됐니?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지리적 북극 또는 지리적 남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근데 이거를 나침판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요. 그냥 이게 가리키는 방향이 진북인 줄 알고 따라갔거든. 따라갔더니 여기가 아닌가 봐? 이래 되는 거야. 약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심하게 차이 날 때도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요 지점이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있으면 여기가 진북이면요. 자기 북극이 여기 있거나 요 주변에 맴도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북과 자북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저 나침판은 그 진북 방향에 대해서 얘가 자북이 어느 정도 꺾여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보정해가지고 실제 진북을 가리키도록 만든 나침판이에요. 무게를 조절해가지고. 됐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조절 안 한 거면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 자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정의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봐봐. 지구가 평면은 아닌데 평면인 것처럼 해볼게요. 어떤 땅이 있고요.
요 위에 요 면이 지표면이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사람이 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침판을 하나 여기다가 딱 놔뒀어요. 됐나요? 그런데 여기 놓지 말고 여기 놔뒀다고 합시다. 됐나요? 됐어요? 여기 놔뒀다고 합시다. 이때 지리적 북극 어디? 지리적 북극은 어디냐 하면 여기에요. 그리고 지리적 북극은 항상 지표면에 있다고 봐요. 어디에 있다고 본다고? 예, 그래서 얘가 진북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북은 어디 있느냐? 자북은 표면으로 보면 여기인데 얘 위치가 땅속에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표로 안 올라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됐니? 그래서 이게 자북이라고 합니다. 됐니? 그럼 나침판은 실제로 어디를 가리킬까? 보정을 안 한 놈. 보정을 안 한 놈이면 여기에서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은 쭉 직육면체의 대각선을 쭉 따라서 가는 요 선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얘가 기울어지게 돼요. 됐니? 그러면 이래 되는 거예요. 이때 이게 실제로 여기서 작용하는 자기력이에요. 뭐라고? 그래서 요게 요 벡터 성분이 전자기력이에요. 됐어? 이때 이 전자기력을 어찌됐든 간에 표면으로 끌고 와요. 어디로 끌고 온다고? 그래서 표면으로 수선을 내려요. 됐니? 지표로. 수선을 내린 요 지점으로 하면 요렇게 선이 생기지. 맞나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평자기력이라고 하고요. 흰색으로 쓴다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지금 굳이 알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 알았어? 지구학원에서는 지금 흰색으로 쓰는 새끼들 잘 몰라야 돼. 알겠니? 그 다음에 이 성분을 연집 방향으로도 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벡터로 요 하나의 벡터를 두 개의 벡터로 딱 분해를 한 거야. 알겠니? 두 성분으로.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연직 자기력이라고 해요. 정의부터 끝내고 할게요. 알겠니? 첫 번째, 진북에 대해 누구에 대해? 진북에 대해 수평 자기력이 꺾인 각도. 요 각도. 요거를 편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편각이 5도 W다 무슨 말일까? W는 서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자북이 진북에 대해 어디로? 서쪽으로 5도 꺾인 지점에 있어요. 이 말이에요. 됐니? 정의는. 그래서 편각은 예를 들어서 뭐 5도 이스트로 나타났어요. 무슨 말일까? 진북에 대해 집에 가고 싶어. 진북에 대해 자북이 동쪽으로 5도 꺾여 있다 이 뜻이야. 됐니? 근데 생각외로 편각은 안 나올 것 같아. 왜냐? 얘 문제 제대로 내면 편각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사람 머리를 좀 아프게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평자기력과 누구하고? 수평자기력과 전자기력이 이루는 요 각도 있죠. 요 각도.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요? 수평면에 대해 실제 자북이 얼마만큼 밑으로 파고 들어갔느냐 이걸 보는 게 바로 요 놈이 복각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요 놈이에요. 복각. 됐어?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서 있어요. 됐니? 얘를 A라고 합시다. 됐나요?
A에 서 있는 사람은 나침판을 들면 나침판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력선이 어디에 있어 지금? 이 위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나침판 바늘이 요 중심 축에 딱 걸려가지고 얹혀져 있잖아. 얘는 지금 이게 N극이라고 하면 얘는 어딜 가리키고 싶어? 이래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나침판으로 진짜로 자국 위에 올라가면 비글비글 돌아요. 알겠어? 그럼 약간 뭐라고 하지? 입체형으로 제일 모양이 비슷한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원피스라고 알아요? 알아요? 원피스 만화에 보면 영구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나침판 같은 게 나오는데 손목시계처럼 차가지고 동그란 구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게 나침판이 실로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걔를 들고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나? 됐어? 그럼 잘 들어. 이때는 전자기력이 수평자기력에 대해 이루는 각이 복각이라며. 그죠? 요 지역 자국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복각이 얼마일까요? 전자기력이 잘 봐라. 전자기력이 여기에 서 있으면 요래되죠. 여기에 서 있으면 요래되죠. 여기에 서 있으면 요래되죠. 맞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수평자기력은 전부 방향은 똑같지 수평자기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길이는 다르죠. 맞나? 그럼 각도가 여기에서 일로 올수록 요각이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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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여기 오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아니야? 90도예요. 뭐라고? 자북극 위에서는 아래를 수평면에 대해서 어찌됐든 수평면에 대해서 수평자기력이 없지만 수평면에 대해서 얘가 가리키는 방향이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복각은 전자기력이 실제 자기력이잖아. 얘가 수평면에 대해서 어느 만큼 밑으로 파고들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값이에요. 왜냐면 인간들은 이때까지 그냥 다 표면에 있는 줄 알았거든. 그리고 정의 자체도 진북은 그냥 표면에 있는 한 점이기 때문에. 됐나? 따라서 자북극 위에 올라가면은 복각이 얼마? 90도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은 하는 도중에 나왔어요. 여기에서 원래 여기 있던 위치에서 얘가 이쪽으로 따라오면 올수록 어디로 가는 거지? 자북 쪽으로 가잖아. 그 자북이 진북하고는 그렇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진북 근처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 차곡차곡 걸어간다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도 가능할까? 위도가 고위도죠. 위도. 고위도로 갈수록 아니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좀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북극 주변이니까 맞아. 추운 지방으로 걸어 올라갈수록 즉 고위도로 갈수록 복각은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다?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90도. 복각이 90도란 얘기는 어디에 서 있다? 그렇죠. 진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자북에 서 있다. 여러분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환산해 볼게. 이게 남반구면 얘가 뭐니? 자남이 되고 이게 직남이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대쪽에다가 색깔을 빨갛게 칠하면 이래 되는 거니까. 됐어? 그러면 그때도 이 사람이 일로 올수록 복각은 어떻게 돼? 커지지. 그럼 결론. 복각은 최대값은 얼마다? 무조건 90도예요. 어디에서? 자극에서. 자극. 그러니까 자북극, 자남극. 됐나? 바꿔 말하면 복각이 90도라는 것은 자북, 자남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 다음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저위도에서 어디로 갈수록? 고위도로 갈수록, 즉 자북과 자남 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머지 요소까지 나오는 거는 G2. 내가 봤을 때. 근데 우리는 복각 말면 돼. 자북과 자남 쪽으로 고위도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복각은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됐니? 됐어요? 마지막 하나 더. 복각이 제로일 수도 있을까? 생각을 조금만 확장해봐. 여기가 자북이야. 점점 이쪽으로 올수록 복각이 어떻게 돼?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다시 복각이 자남 쪽으로 가니까 커지겠지. 자북에 있을 때 90도. 이쪽으로, 저쪽에 예를 들어 자남 쪽이라고 합시다. 자남 쪽으로 걸어감에 따라 이렇게 디비지는 거 아니야. 아이씨, 화면에 안 나왔어, 자식. 화면 안에서. 요렇게 요게 자북이었어요. 저쪽이 자남이라고 하면 걸어가면서 프레임 보면서 내가 요래 가다가 요래 될 거 아니야, 맞아? 복각이 제로가 될 때가 있나? 이거잖아. 이거잖아. 예, 분명히 있어요. 거기를 뭐라고 할까요? 어떤 적도? 상식으로 생각해라. 진북진남에 대한 정가운데가 적도거든. 근데 진북진남이 자북자남과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 그러나 분명히 자기장으로 봐도 뭔가 적도 역할을 하는 놈은 중간에 존재해야 되지. 따라서 그 적도를 뭐라고 할까요? 자기적도라고 하고, 자기적도도 지리적 적도와 인근에 위치해. 저위도 어딘가 있어. 그래서 꼭 적도와 일치하는 게 어떨 때는 북반구에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디에 있기도 하나, 남반구에 있기도 하는데, 거기에 딱 나침판을 놓으면 정확하게 수평 이래 되는 거예요. 복각이 전혀 없는 상태. 알겠습니까? 됐지? 다 했나? 그럼 복각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인도 대륙으로 살짝 돌아오세요. 인도 대륙 원래 어디 있었는데? 남반구에 있었잖아. 그러면 남반구에서 쭉 올라오는 동안 복각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처음엔 줄어들다가 자기 적도를 넘어서면서 제로가 됐다가 어쨌든 북반구로 올라왔다며 그 이후로는 복각이 어떻게 됐을까? 증가했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에서 생성된 암석들의 복각은 동일하다. 이거는 뭐냐? 일단 말이 안 되지. 정말 비겁한 문장인 거예요. 하려면 가르쳐 주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 복각 몰라도요, 안 배웠어도 왠지 느낌상 왠지 동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장을 대강 배워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물론 아예 안 배웠다면 동일하다? 맞는 거 아닌가? 모르니까. 몰라서 틀리는 거하고 어렴풋이 알았을 때 감으로 때려잡는 거하고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맞는 말, 맞는 문장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에서 생성된 암석들의 복각은 어떻게 돼야 되지? 감소하다가 제로를 거치고 다시 증가한다. 이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가르치고 싶어, 안 가르치고 싶어? 안 가르치고 싶은 거야. 왠지 아니? 이게 G2 내용이니까. 근데 넣고는 싶어. 고지자기가 나오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광고 첫 번째 시간의 메인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예. 한 번은 건드려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한 이유가 내가 학생 이름 까먹었다. 6반에 또 모 학생이 중간고사 치기 전부터 저한테 와서 복각 평각 알아야 돼요. 중간고사 치기 전에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좀 신경을 썼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문제지 같은데 풀어보면 언급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도 풀어봤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 문제를 안 냈으니까.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내면 안 된다. 나는 아직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방식으로라도. 이거는 엄연히 대단히 위험합니다. 네. 그거하고 비슷하게.
연안용승 그 에크만 수송하고 비슷하게. 에크만 수송이란 말은 안 쓰고 있지만 현상은 에크만 수송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모의고사 내면 그만이잖아. 내가 뭐 평가원에다가 계속 막 블랙리스트에 걸린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글 올린다고 블랙리스트가 글 올려주면은 블랙리스트가 올렸네 쌩 까면 그만이잖아요. 쉽거든. 이거는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기억을 이런 형태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고 요거는 이제 그림은 두 지역 가와 나에서 지하의 온도 분포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는 각각 플룸의 상승류와 하강류 중 하나가 나타난다. 불안해서 넣어놓은 문장. 플룸은 내보면 쉽고 플룸도 명확하게 막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하여튼 그냥 플룸은 상승류라고 하는 건 뜨거운 플룸을 얘기하는 거고 하강류라는 건 차가운 플룸이죠. 근데 지구학원에서는 뻔해. 플룸이 일단 판구조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건 몇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요 다음 시간에 오늘 하는 게 이제 열점입니다. 열점 이동 건드릴 건데 그거 말고는 일단 두 종류 있죠.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 하강하는 차가운 플룸. 그게 판구조론에 도움을 주는 거는 하나는 해령, 하나는 해구 섭입대. 그죠? 뭐 그 정도. 그리고 판구조론에서 설명되지 못하는 누구? 열점이라는 것이 생성되는 게 뜨거운 플룸에 역시 상승류에 해당한다. 맞죠? 그런 정도로만 플룸 자체는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건드리지만 얘가 나오니까 플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최근 트렌드가 따라 나오는 게 반드시 누가 나오느냐면 마그마 생성 용융 곡선이 100% 나오더만. 그러니까 마그마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되죠. 플룸이 등장하면 누가 나오느냐? 마그마가 나와요. 마그마 관련. 네. 마그마 관련에다가 또 플룸이 나오면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판경계구가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 해령하고 해구. 그러니까 지구학원에서는요, 해령, 해구 외에는 판경계가 또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암기할 양을 줄여줬다 뭐 이딴 소리 하는데 극이나 나중에 돼가지고 안 내던 거 내면 그만이거든. 동아프리카 여국대 이런 거야. 요번 3학년 오늘 거는 내가 못 봤어요. 오늘 3학년 모의고사 있었는데 오늘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플룸이 또 나오면 또 누구랑 연결되느냐? 이제 방금 얘기한 열점. 이게 단원관 인계성으로 봤을 때 플룸이라는 놈을 한 개를 두고 돌아가면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 있는 차례로 보면 플룸이 또 전반부에 나오잖아요. 예. 뒤에 거 아무거나 가져와서 갖다 붙이면 다 돼요. 판구조론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본격적인 등교하기 전에 온라인 수업만 하고 있던 그 시절에 판경계부에 대한 것만 5주차로 올려줬잖아요. 그 시절에 그때 게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건드리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 교과서 내용으로는 몇 페이지 안 되는 건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무궁무진하게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런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0에서 150km 사이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 증가량이가 증가율이가 그러면 증가율이 어쨌든 A보다 B에서 크다라고 돼 있죠. 이런 거 할 때 문장 때문에 괴로울 수 있거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같은 거야. 어쨌든 뭐를 물어본 거고 지금 증가율이죠. 증가율이 누가 크다는 얘기야? A보다 B가 크다라는 문장이에요. 맞아요? 그럼 증가율이라는 것은 항상 율이라는 거는 뭐에 대한 뭐의 비율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깊이에 따른 온도죠. 그러면 이거네. 같은 깊이분의 뭐 온도 증가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A는 얼마야? A는 먼저 0에서 150km까지 둘 다 깊이는 동일하게 세팅해 놓은 거죠.
그래서 가에서 A는 0이 얼마쯤 됩니까? 200도 미만인데, 그죠? 200도 미만인데 150km가 1800도 이상이죠. 그런데 B는 200도보다는 훨씬 낮긴 낮아요, 사실. 왜냐하면 200도 선에서 A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 150km 따라가니까 누구하고 접할 것 같아? 1400 정도하고 만나지 않니? 그죠? 그러면 400도의 격차는 좀 심하죠? 그래서 누가 크다? 그렇죠? A가 큰 거 아니야? 증가율은.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죠? 니은. 가의 하부에는 차가운 플룸이 존재한다. 너무하죠? 이건 학생들 무시한 내용이에요. 3학년용이니까 내년 이맘때쯤 됐을 때 이런 문제 나오면 분노하시지 마시고 땡큐 그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 디귿. 나에서는 섭입하는 판을 지구 내부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게 뭔데? 이게 차가운 플룸이 끌고 내려가는 힘이 추가가 돼서 내려가는 거죠. 이건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두 문제 정도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가지 문항, 이제 마그마 용융곡선도 또 여러 군데 좀 쓰이기 때문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판 이제 10점 있죠? 요거 사실 이제 예시문항 4번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강하게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됐나요? 자, 잠깐 장면 전환을 하는 거는 편집점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